안녕하세요, 김정훈입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기술은 포핸드인데요. 이 포핸드를 알려드리기 전에 꼭 아주 중요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립인데요. 이 그립은 꼭 포핸드뿐만 아니고 모든 다른 기술들을 구사하실 때도 꼭 중요한 점이니까 꼭 참고하세요. 그립이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문의를 해주셨어요. 그립을 어느 정도까지 꽉 잡아야 합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솔직히 이거는 그 탁구를 치는 스타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예전에 프랑스의 어떤 실라라는 선수는 정말 많이 빼서 잡았어요. 그립이 이만큼 정말 많이 뺐어요. 그래서 많이 흔들리기도 했지만 그 선수는 굉장히 손목이 부드러워서 자유자재의 기술을 쓰던 선수였고요. 그리고 옛날에 세이브라든지 지금 마롱이라든지 많은 젊은 선수들은 그래도 라켓을 좀 많이 꽉 넣어서 잡는 선수들 중에 선수들이 많죠. 그래서 이만큼 정답이 없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그립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는 라켓을 그래도 제일 많이 안으로 집어넣어서 잡으라고 해요. 그 이유는 많이 빠지면 빠질수록 불안한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의 그 생체분들이 이렇게 불안함을 가지고 기술을 구사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점점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립을 뺏어 잡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처음 시작하는 이런 분들은 그래도 그립을 좀 안으로 넣어서 좀 꼭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잡으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라켓을 어느 정도 꽉 잡느냐를 이제 물으시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라켓을 라켓을 잡았을 때 이 왼손으로 라켓 끝을 이렇게 밀어보세요. 이렇게 밀었을 때 적어도 이 라켓하고 이 손하고 라켓가 안에서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까지만 잡아주시면 된다고 봐요. 이걸 라켓을 너무 꽉 잡아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너무 가볍게 잡아도 문제예요. 근데 라켓을 어느 정도까지, 적어도 라켓가 손으로 밀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까지, 꽉은 아니고 꼭 정도 잡아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정리를 해보면 라켓을 안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라켓가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까지 꼭 잡아주자. 그거는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윙으로 넘어가면, 포핸드 스윙을 할 텐데, 먼저 제가 구사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오케이. 자, 지금 이 방법이 제가 포핸드를 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우선 지금 생체분들이 가장 문제로 이제 제가 지목을 한 게 뭐냐면, 공이 너무 앞에서 맞아요. 타이밍이 너무 앞에서 맞기 때문에 공이 좀 말려서 이 앞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안으로 말리기도 하고 네트에 걸려서 미스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 처음에 맞추기를 급급해서 공이 오면 공이 이렇게 앞에서 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방법이 공을 맞추고 공을 넣기에는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포핸드에서 기술이 끝나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은 스트로크를 쳐야 될 거고, 남자분은 드라이브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포핸드에서부터 꼭 잘 잡아줘야 돼요. 어떻게 잡느냐? 먼저 어깨를 좀 뒤로 빼주는 거예요. 공을 이 앞에서 잡는 게 아니고 어깨를 뒤로 빼서 우리가 임팩트 타점을 우리 옆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자, 정면을 봤을 때 임팩트 타점이 여기가 아니고 제 옆이에요. 이 오른쪽 어깨에 있는 제 옆인데, 공이 옆에서 치면 너무 부자연스럽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놓고 어깨를 빼줘서 내 앞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서 공을 조금 더 백스윙을 해준 다음에 스윙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쓸 때는 이 앞에서 맞는 게 아니고 이 옆이에요. 여기가 저희들이 힘을 쓰는 파워존 같은 곳입니다.
뭐 야구로 따지면 장타자들, 커트하는 선수들은 앞에서 커트를 하고 장타자들은 백이 뒤에서 나와요. 힘이 전달되는 곳은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볼을 칠 건, 타점을 만들 건데 그 방법을 어깨에서 빼서 그리고 공 내 앞에 놓고 여기에서 공을 가지고 들어올 거예요.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를 여기서 만약에 공이 옆으로 만들려면 여기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되죠. 백스윙을.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거를 이러면 이제 부자연스러워지니 실제로 근데 이렇게 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거를 어깨를 빼서 내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죠. 이렇게.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백스윙을 여기서 뺏으면서 공 타점을 여기로 만듭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 뭘 중요시 해야 되냐면 라켓 각도예요. 이건 대부분의 남자분들이 진짜 많이 문제점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라켓 각도가 굉장히 많이 내려가 있어요. 뭐 벌써부터 드라이브. 그래서 이분은 활을 치는데도 회전이 걸려와.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100%예요. 이게 숙여져 있으니 숙여져 있는 상태에서 저기에 넣으려면 스윙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내려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팔꿈치도 안으로 많이 들어가시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각도를 바꿔줘야 되는데 이 각도를 유지한 채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백스윙을 뺄 때 라켓 각도를 눈으로 보세요. 직접 눈으로 보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공을 여기에서부터 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서 자, 준비, 주면 땅. 다시 준비, 주면 땅.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으로 보고 안 보고는 내가 이게 눈으로 보고 안 보고 감으로 잡으면 얘가 지금 얼마나 숙여져 있는지 잘 못 느껴요. 근데 눈으로 실제로 보면 잘 느낄 수 있어요. 눈으로 끝까지 실제로 이렇게 치라는 건 아니지만 연습을 할 때 눈으로 보면서 시선을 끝까지 봐주는 거예요. 공이 얼마만큼 세워지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연습을 하다 보면 내 라켓가 얼마나 세워진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구분적으로 하나 세우는 거 보고 스윙, 또 하나 세우는 거 보고 어깨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스윙. 이렇게 연습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이 이제 앞스윙인데, 앞스윙도 스윙이 굉장히 커져요. 스윙이 많이 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백스윙이 없어서 커지는데, 자, 여기에서 스윙이 만약에 예를 들어 100이다라고 치면 100의 스윙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스윙의 길이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공이 안전하게 들어가죠. 굉장히 스윙이 짧으면, 보세요. 굉장히 스윙이 짧으면 불안해요. 이런 느낌으로 치는 거를 스윙이 좀 길어져야 그래야 좀 안전성이 있죠. 정확도도 있고. 근데 이 방법이 백스윙이 없이 시작이 되면 여기에서 앞스윙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앞스윙으로 치게 돼요. 이것도 뭐 안전할 수 있어요. 안전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연속으로 빨리 치게 됐을 때는 다음 준비에서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윙이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100이다 하면 이 100을 그대로 뒤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어깨 빼는 걸 연습했죠. 그러면 어깨를 빼서 이 뒤로 많이 물러난 만큼 여기가 만약에 1인 걸 뒤로 마이너스 30까지 빼면 앞에는 70까지만 가면 100인 거예요. 숫자는 똑같아요. 길이의 차이는 없습니다. 앞에 스윙을 뒤로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이거를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스윙이 어디 정도에 멈추느냐, 그거는 솔직히 답이 없어요. 뭐 조금 더 가자고 하는 분들은 여기까지 가실 수도 있고, 여기에 멈추도 되고 어디에 멈춰도 되지만 저는 이마 쪽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마까지 올리는 것보다도 뭐 코나 턱이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려주는 게 저는 좀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치면 너무 높아. 이마로 올라가면. 그래서 이거를 조금은 코 정도? 이 정도? 아니면 뭐 조금 더 키 크신 분들은 조금 더 이 턱 정도? 이거는 정말 이 키에 이거는 맞춰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뭐가 있냐면 멈춰줄 때 얼굴하고의 이 위치예요.
얼마만큼 떨어뜨렸는지. 대부분 또 이 많은 분들이 뭐가 있냐면 여기서 궤도를 여기서 일로 가지고 오세요. 공을 어떻게 치시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치세요. 굉장히. 그래서 뭐 남자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드라이브 하다가 내 라켓에 내 이마를 때려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이 라켓의 이 거리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가 공을 앞으로 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치지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앞으로 가면서 당겨와야 돼요. 그래서 이 코하고 내 얼굴하고 라켓의 거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뭐 한 뼘 아니면 뭐 어느 정도는 꼭 가지고 와줘야 돼요. 이 눈앞에서 이렇게 가지고 들어오는 분들은 명심하세요. 알겠죠? 어느 정도는 가지고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가지고 들어오지만 코나 눈이나 뭐 요 정도는 이제 키에 따라서 좀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음은 시선 처리. 시선 처리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분들 이게 있어요. 볼박스를 많이들 하시다 보니까 시선 처리가 다 이 볼박스 쪽으로 가 있어. 대부분 다 이렇게 하시죠. 이쪽을 보면서 스윙을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우리가 공을 치는 곳은 이쪽입니다. 그러면 공이 실제로 날아오는 공은 이쪽이에요. 우리가 친 곳에서 공이 날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시선을 그쪽으로 봐줘야 하고, 그리고 치는 곳을 봐주고 내 몸이 그쪽으로 봐줘야 그 코스로 잘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을 보면서 여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치는 거 하고 제가 시선을 이쪽을 보면서 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시선을 제가 구사하는, 내가 볼을 치는 곳에다가 마지막 시선을 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꼭 날라와요. 이 점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중요한 점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왼손. 많은 분들이 왼손의 중요성을 많이 모르고 계세요. 이거는 우리가 움직이게 되거나 아니면 반대 힘을 쓰거나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도 하시고 어떤 분은 여기 딱 고정시켜서 치시기도 하는데, 일단은 포핸드 할 때는 왼손이 자연스럽게 따라가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어딘가에 딱 이렇게 고정시키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같이 움직여주는 정도로만 같이 움직여주시면 저는 일단은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 왼손이 나중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힘을 이 한 손을 오른쪽 팔로만 할 수는 없어요. 요즘 탁구는 특히나 좀 더 빠르고 간결하고 스피드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팔로만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보충시켜주는 게 이 왼손이에요. 몸, 다리 다 보충을 시켜줄 거예요. 근데 왼손도 그 중에 하나죠. 굉장히 커요. 그래서 나중에 그때 돼서 쓰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 포핸드에서부터 포핸드가 곧 드라이브고 포핸드가 곧 스트로크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그렇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물론 또 있겠지만 제가 나중에 또 더 많이 말씀드릴게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어깨를 빼고 공을 여기까지 잡아서 라켓을 세워주고, 그 다음 공 타점을 조금 더 뒤로, 조금 더 내 앞에까지 기다리려고 공 타점을 내 라켓까지 기다리고, 앞스윙은 이마나 뭐 코나 여기 앞에까지 잡아주면서, 그리고 시선 처리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곳 하면서 왼손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오늘 포핸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들 어떠셨나요?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요약본을 좀 이제 집중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저는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다들 질탁하시고요. 우리 모두가 일부가 되는 그날까지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